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2월 1일이 되겠습니다. 참 뭐 세월이 흐르는 물 같다고 그러지만은 금년 을사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이제 지나갔네요. 그래서 오늘 2월 초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2월 초하루에는 2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음, 그 을사조약이 1905년에 이제 체결이 됐죠. 그 을사조약이 체결이 된 이후에 그 을사조약을 이제 뭐 실무적으로 뭐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을사조약에서 실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이 필요했죠. 그 기관이 바로 이제 통감부가 되겠습니다. 통감부. 그, 이 통감부가 이제 5년 뒤에는 이제 총독부로 이제 변진을 하게 되죠. 물론 통감과 이제 총독은 이제 느낌이 이제 벌써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1906년 2월 1일 날 한성 즉 현재 서울이죠. 거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일본 제국이 조선 통감부를 이제 설치한 그 날이 되겠습니다. 음, 우리가 그 일제를 흔히 36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6년이 사실은 잘 안 되죠. 그냥 횟수로 36년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우리가 을사조약부터 따지면 이제 40년이라고 봐야 되고, 그 이전부터 뭐, 이 휘둘린 걸 생각하면은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이제 휘둘린 그런 그 과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통감부가 이제 설치된 날이 바로 2월 1일 1906년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우리 조선 땅을 이제 침략을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야금야금 먹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이제 어떤 커다란 그 이제 핵을 첫 번째 건 것이 바로 이 을사조약에 의한 그 통감부 설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감부가 설치가 됐는데, 그 통감부가 도대체 어떤 건지, 뭐 말로야 뭐 통감부라고 많이 듣지만은 통감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인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학력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정말 집안 사정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글은 다 깨우쳤고 한자도 잘 쓰세요. 정식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국민학교 그때는 소학교라고 그랬는데 그걸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지 그 뭐 시골이었지만은 큰아버지죠. 저한테는 큰 할아버지께서 이제 한학을 하셨기 때문에 한문도 이렇게 서당에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일제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또 일본말을 또 배웠죠. 참,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 이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한 분들이에요. 정말 그분들이 사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요즘 뭐 집회 현장에서 보면은 뭐 60, 아니 70, 80 이렇게 얘기돼. 뭐 저희들부터 7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70이라고 하면은 이제 70년대 학번을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50년대에 이제 태어난 그 사람들이죠. 5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물론 어린 시절은 그냥 궁핍한 상황에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나라를 이렇게 번듯하게 세우는데 기여하는 것은 어, 그냥 끝자락에서 이렇게 숟가락만 얹는 그런 이제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갖고 계셨던 그 생각은 그대로 이어받은 세대예요. 그리고 이제 소위 그 이제 유신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실시했던 유신이라는 지금 독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시대에 이제 젊은 시절을 거쳤고 그다음에 확장해 나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물결을 타고서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세계로 뻗어가는데 나름대로 일조를 한 이제 그런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지금 과정을 거쳐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좀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어찌됐든 우리한테는 1905년의 그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뼈저린 그런 추억이죠. 뼈저린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을사년이 1965년이죠. 60년 뒤니까. 1965년에는 한일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활용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근대화에 시동을 건 그 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년이 또 을사년이 되겠습니다. 금년 뭐 여러분들 잘 아시고 느끼시겠지만은 굉장히 혼탁한 지금 상황입니다. 혼란하고 정말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물꼬가 잡히는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정확한 얘기는 이제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일제 통감부가 설치된 날이기 때문에 일제 통감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음력이지만은 음력 2월 초하루가 바로 이제 머슴의 날이 되겠습니다. 머슴의 날. 남의 집 머슴같이 일을 한다.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한다. 이게 굉장히 또 비참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말하자면은 통감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머슴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지금 대한민국 그러한 대한민국의 자금의 현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다시 그 제2의 을사조약 같은 그런 그 치욕을 당하는 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라면 다시 우리가 머슴살이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2월 초하루 2월 1일을 맞이해서 일체가 설치했던 그 통감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모습의 날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도 잠깐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제 통감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통감부. 이 일본이 설치한 거니까 일본말로 읽어야 되겠죠? 도칸후, 도칸후. 어, 통감부가 도칸후가 되겠습니다. 레지던트 제너럴. 영어로는 저렇게 쓰는 모양이네요. 통감부는 일본 제국이 을사조약을 체결한 뒤 1906년 2월 1일 대한제국 한성부, 현재 서울이죠. 참전, 물론 대한제국이라고 선포했으니까 대한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제국의 개념에 맞지도 않으면서 대한제국이라고 선포한 게 참 어딘지 모르게 이상해요. 왜 그런 허세를 부렸나? 하여튼 뭐 그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한제국 한성부에 설치했던 정치와 군사 관련 업무를 보는 관청. 저 관청이 우리의 관청이 아니라 일본의 관청이죠. 예. 일본 그 정부에서 이 조선 반도 한반도에다가 그 통감부를 갖다 설치를 한 거예요. 자, 형태는 대한제국 정부의 자문 또는 석정을 하는 형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을사 조약이라는 게 결국은 그 이제 외교권을 이렇게 내준 그런 그 조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대한제국 소위 조선의 정부가 있었던 거예요. 조정이.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와서 이제 이래라 저래라 이제 자문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간섭을 하는 그런 숙정을 하는 그런 그 형식이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한일 합방에 의해서 1910년부터는 이제 통감부가 아닌 총독부가 이제 설치가 되죠. 네. 총독은 이제 와서 직접 그 통치를 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이 통감과 이 총독하고는 그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한국 통감부 강국구 독한후 일본어로 읽으면 그렇죠. 강국구 독한후인데 한국 통감부라고도 한다. 근데 저는 이걸 한국 통감부라고 굳이 읽어야 되느냐? 왜냐면 그때 당시 대한제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저 한자를 갖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대한민국이거든요. 좀 어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한국 통감부라는 게 차라리 조선 통감부가 낫죠. 솔직한 얘기가. 조선 통감부라 칭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대한제국 시대에 설치된 것이므로 한국 통감부라 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네,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이 말에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동의하기 싫어요. 네? 조선 통감부가 맞죠? 어떻게 한국 통감부 하면 대한민국을 위한 통감부 이렇게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한 거죠. 왜냐면 얼마 머지않은 과거 일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한 400년, 500년쯤 지나가면 혹시 그때 한국을 통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도 모르죠. 한국 통감부라고 하면. 자, 어찌됐든 그래서 조선총독부의 모체가 된다. 1910년 10월 1일 날 조선총독부가 설치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작년 10월 1일 날 물론 우리나라로는 지금 국군의 날이지만 조선총독부가 설치된 그 날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총독부 국군의 날, 또 대구 폭동이 일어났던 날이기도 하죠. 네. 그다음에 세계 채식인의 날, 채식. 참, 여기 정말 술만 먹고 살 수 있나요? 사실 저도 한때는 고기를 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안 먹으면 힘이 없더라고요. 남의 삭신을 좀 먹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이 자연계의 그냥 평범한 그런 이치라고 할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선 통감부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감부의 설치. 통감부의 설치 법적인 근거는 이제 을사조약이죠. 1905년 11월 을사조약에서 대한제국 황제 밑에 일본 제국 정부의 대표자로 일명의 통감을 두어 한일의 정서 이후에 제한되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통감이 지휘감리한다. 네, 바로 조선의 외교권을 내주는 그 조약이 바로 을사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시리아 방송대국 같은 거 읽어보면은 마치 이 나라를 갖다 어, 관료들이 팔아먹은 것 같이 을사오적 해갖고 이완영부터 박재순이 막 이름을 거명하죠. 5명을.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어떤 행정 그 행위 그걸 행한 그 을사오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결코 잘한 짓은 아니죠. 차라리 뭐 목숨을 내놓든지 정말 많이 양보한다라면 정말 사직을 하고서 낙향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지. 어떻게 그 왕이 하라고 그랬다고 가서 또 사인하고 오느냐.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을사오적도 욕을 먹어 마땅하죠. 근데 관료가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반란이에요. 그리고 그건 인정되지도 않는 거죠. 결국은 어, 나라를 팔아먹은 건 나라의 그 이제 대표 역할을 했던 고종이 팔아먹은 거라고 봐야죠. 좀 그게 맞다고 봅니다. 뭐 고종의 후손들은 뭐 섭섭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일의정서라는 것이 이제 또 이렇게 체결이 됐기 때문에 저 외무 대신설이 이지용, 그다음에 일본국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 이 둘 사이에 이 한일의정서가 이제 체결이 되죠. 예. 이게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을사 조약을 맺으면서 그 뭐라 그럴까 외교권을 갖다 가져간 거예요. 일본이 거기에 이제 턱 그 외교권 넘겨준 거죠. 그 왕이 그 허락을 하지 않는 한 어떻게 그 관료들이 가서 거기 사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허락이 됐으니까 사인했겠지. 요즘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질 않았는데, 물론 뭐 이제 대통령도 뭐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구해갖고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모든 일을. 근데 대통령이, 이거 아니야. 그런데 밑에 뭐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이, 아니면은 무슨 뭐 내무부 장관이, 외교 장관이 뭐 어디하고 무슨 사인한다, 서명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종이 때려 죽여도 나 못해. 그랬으면은 그 밑에 그 을사오적이라고 이루어지던 관료들이 그 짓을 했겠어요? 고종이 뜨뜻미지근하게 뭐 그런 아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했다든가 뭔가 그런 사인이 있었으니까 밑에 있는 그 대신들이 가서 나라 팔아먹는 일에 외유권을 넘겨주는 일에 그 동의를 한 거 아니겠느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한일 정서는 러시아 제국과 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이 중립을 주장하는 조선을 세력권에 넣기 위해서 1904년 1월 대한제국 황성을 공격하여 황궁을 점령한 제국이라고 하니까 이제 황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같은 해 2월 23일 체결한 조약이다. 이지용과 하야시 곤스케 사이에 이제 일어난 그 이제 조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전에. 제가 이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만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한성에 주재하도록 하였으며 개항장 및 기타 지역에 이사관을 두고 통감 지하에 일본 제국 영사가 관장하던 일체 직권 및 협약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 사무를 관리하게 했다라는 얘기죠. 외교권을 넘겨준다라고 했으니까 뭐 그거에 뭐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저런 일을 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1905년 11월 22일 날 통감부 및 이사청 설치에 관한 칙령 240호를 공포를 했네. 뭐 통감부도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 통감부에서 일할 사람들이 일할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통감부 이제 청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체결한 을사조약에 외교에 관한 사항만 관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지만 일본은 을사조약 이전에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기존 조약은 을사조약과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조약 내용에 근거하여 외교 이외에도 종래의 양국 간의 조약 시행을 담임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여 통감이 직권 확장을 도모하였다. 이거 나라를 먹겠다라고 대드는 놈들한테는 당연한 일 아닐까요? 뭐 우리가 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디 옆에 나라가 있는데 가서 야 우리가 외교권을 우리가 행사하기로 했어. 그렇게 알아. 그래서 이제 관청 건물도 새로 짓고 막 사람도 보내고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어, 이거 조금만 더 하면은 이 나라를 우리가 집어삼킬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별의별 근거를 다 들어가면서 옛날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거 다 유효하다 해갖고서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결국 통감은 조선의 외교 대행자일 뿐만 아니라 조약에 기초하여 조선에 있어서 일본 제국 관원 및 공서가 시행하는 재반 정무를 감독하고 기타 종래 제국 관원에 속하는 일체에 대하여 감독 사무를 시행하도록 하고 조선 정부에 용병된 일본 제국 관리를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니까 일본 그 관리들이 들어와서 조선 정부에 가서 뭐 고문관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조선 정부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통감이라는 그런 통감부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 뭔가 자문을 한다라는 그런 그 어떤 어, 자문을 빙자해갖고 그, 어, 조선 정부 안에 들어와갖고 그런 일을 벌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를 통하여 한일 의정서 체결 이후 조선 정부에 꾸준히 파견된 고문관에 대해 통감이 감독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 여기 한국 정부라고 써놨는데 조선 정부에 그
일본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들어가서 뭐 이래나 저래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그러면은 일본 그, 일본의, 일본 정부가 있겠죠. 그 정부로부터 뭐 훈령을 받아갖고서 뭐 일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니, 그거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통감의 지시를, 감독을 받는 것이 더 지네들 일하는데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연이 되는 겁니다. 이른바 고문 통치를 통해 조선 내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선 정부에 고문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통감이 이래나 저래나 뒤에서 뭐 감독권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잔소리 해대면 그 조선 정부에 들어와 일하는 그 일본의 고문관들이 당연히 조선 정부에다가 아니면 고종한테 야 이거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한국 내정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통감부는 일본 외무성에서 독립된 일본 천황 직속의 기관으로, 예,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본 정부가 있으면 일본 정부 산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통감부가. 일본 천황, 일본 왕 밑에 있는 직속기관이었다는 얘기죠. 어,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육군본부 밑에 뭐 이렇게 1, 2, 3군이 이제 옛날엔 그렇게 돼 있었죠. 지금은 좀 이제 개념이 바뀌었지만. 그러면서 뭐 통신 같은 걸 담당하는 부대는 이제 별도로 있어요. 통신사령부 이런 식. 그거는 1, 2, 3군 그 산하에 있는 게 아니고 육군본부 산하에 있으니까 육직부대라고 합니다. 군사령부 산하에 있으면 군직부대라고. 군단 밑에 있으면 군단직이라고 하나? 제가 군단에 근무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바로 직속 그 기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통감 6호 시에는 일본의 조선 주재군 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예. 어, 그 일본 천황 직속 기관으로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일을 보면서 통감이 뭐 잠깐 뭐 휴가를 갔다든가 아니면은 뭐 아파서 뭐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그 일이 있어갖고 유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땐 조선 주재군 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을 했다라는 얘기죠. 주재군 사령관 하면은 이제 군인이겠죠. 물론 통감도 대부분 군인 출신들이 했습니다. 또한 조선 주재군 사령관은 통감이 명령으로 병력을 사용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재량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사후에 통감하게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통감이 병력 사용도 가능한 거고 왜냐하면 들어와 있는 일본군 사령부가 있을 테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급한 일이 있으면 그 사령관이 막그 병력을 이제 여기저기 투입을 하고 뭐 일을 다 처리한 다음에 그걸 통감한테 이제 사후에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 뭐 그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긴급한 경우에는 뭐 어느 경우나 다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나. 자, 이처럼 통감부는 일본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네. 천황 직속 부대니까 당연히 직속 부대가 아니고 직속 기관이니까 당연히 일본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일본에서 파견했는데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종을 이제 퇴위시키죠. 자, 통감부 설치 초기에 국문 통치를 통해 정부와 내각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됐으나 왕무 초기를 중심으로 왕무는 이제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이제 갖다 붙인 연호가 되겠습니다. 황제가 되면서 뭔가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실시하는 걸 광무개혁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광무 초기를 중심으로 강화된 대한제국, 즉 조선입니다. 황제의 권한과 국내부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썩어도 준치라고 왕인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왕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 한일 합방에 의해서 경술을 치죠. 한일 합방에 의해서 음, 왕공족이 되죠. 왕공족이 돼갖고서 일본의 자비를 받게 됩니다. 이제 참 부끄러운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 왕실이 뭐그 왕국 내에서 뭐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이제 못했다는 얘기예요. 일본은 이런 상황에 끊임없이 불만을 드러내며 황제권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고 고종은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이 되었다. 글쎄, 뭐 말은 멋있지만 고종이라고 그래도 자존심 있는데 내가 조선의 국왕인데 이러면 와서 간섭하는 거고 좋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한 얘기죠. 자,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초대 통감이 바로 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하얼빈에서 죽죠. 이제 김종건 이사한테. 자,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1907년 5월 22일에 박재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 대신으로 발탁을 이제 한다. 그러니까 이완용이 정말 매국노는 매국노죠. 어찌됐든 을사조약에 사인만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행정관료는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관청이 이렇게 들어섰는데 통감부가 들어섰는데 통감의 지위를 당연히 받겠죠. 그게 행정관료의 그 습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본이라는 외세가 들어와서 그렇지 사실은 뭐 행정관료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 거예요. 법률에 써 있는 대로 움직여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법률이 뭐
강제로 체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을사조약, 그 조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나아가 6월 14일에는 갑오경장 및 을미개혁, 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갖다 발표를 했네요. 을미개혁에 대해서는 2월 11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을미개혁이 이제 실시된 게 또 이제 2월 11일, 1896년이니까 그 한 10년 전에 이제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 이후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갖다가 발표를 했다. 6월 14일 날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을미개혁은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 직후 1896년 2월 11일까지 아관 파천 직전까지 추진된 조선의 제도개혁이다. 참 이게 웃기는 얘기죠. 을미사변. 을미사변 하면은 일본인들이 들어와갖고 이제 민비를 시해한 사건이죠. 근데 저는 이 조선 말기에 보면은 일개국의 왕비가 왕비를 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죠. 일본 놈들이 와갖고서 그렇게 시해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뭐라고 얘기하고 뭐 항의하고 뭐 이런 게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고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마누라가 죽었는데 그것도 저쪽 놈들이 와서 죽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일본에 항의를 하고서 뭐 책임을 묻고 이런 일을 안 벌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왜 고종은 저렇게 살았을까? 마누라가 죽었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인가? 뭐 뭔가는 했겠죠. 그리고서 이제 1896년 2월 11일 날은 이때 이제 을미개혁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건데 을미년에 이제 종료가 됐으니까 을미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관 파천을 하기 직전이었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저런 짓을 하다가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진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렇게 옮겨가니까 그러니까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마치 천도 무슨 뭐 수도로 옮기듯이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저때 막 벌어지는 겁니다. 글쎄요, 뭐 허물어져가는 나라에서 뭐 고종이라고 사실 별 수 있겠어요? 참 나라 방비를 제대로 안 한 게 문제지. 자,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 총리 대신은 의정부의 참정 대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의 제한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네. 어, 이게 그 고종의 어떤 그 권한을 갖다가 자꾸 이제 축소시키려고 하니까 이 고종이 볼 때는 모든 게 싫거든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이런저런 개혁을 하면서 자꾸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권한을 갖다 축소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났겠죠. 그래서 뭔가 이 개화파들이 그 실시를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그 개혁들이 그 벽에 부딪힌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못하는 게 권력이듯이 고종도 자기 권력을 내놓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쓰러져가는 나라에 그 안에 있는 자기 권력, 그거조차 내주기가 싫어갖고. 뽑아보겠습니다. 곧이어 일본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고종의 퇴위를 단행을 했다. 음. 근데 헤이그 밀사 파견이 이게 뭐 이제 꼬투리 잡느라고 이제 고종 보고 당신이 그렇게 보냈어 뭐 해갖고 책임을 묻는 듯이 퇴위를 시킨 거겠지만 음, 이 헤이그 밀사 파견하는 것도 고종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이 근대사를 다루는 그런 그 채널들이 많으니까 가서 한번 좀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헤이그 밀사 파견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준 열사가 뭐 설복을 해갖고 참자를 갖다가 뭐 이렇게 헤이그 하늘 아래 뿌리고서 죽었느니 뭐냐는데 그것도 다 그 이제 그 거짓말이죠. 종기가 악화돼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사편찬위원회에서도 그 실질적으로 확인을 다 한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컸죠. 그 진실을 아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도 사실. 자,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에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제 왕위에서 이제 양위니까 이걸 내놓고 막말로 심하게 얘기하면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이제 에, 왕권을 갖다가 이제 순종한테 이제 넘겨주는 거죠. 자,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을 또 격리를 시키네요. 참, 남의 나라를 먹겠다라고 대드는데 뭐 별 수 있겠어요? 병력의 증강 등을 통해 전국에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 7조약의 체결을 강요를 했다. 정미 7조약을 이제 강요를 했는데 그 정미 7조약이 1907년에 또 이제 체결이 됩니다. 이른바 한일 신협약인데 법을 제정한다든가 또 관리를 임명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행정권, 뭐 정부로서 뭐 백성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다가 이것도 또 이제 일본 통감에게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을사조약에 의해서 이제 그 외교권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법제정, 임명권, 그다음에 행정권 이게 1907년에 정미 7조약에 의해서 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이제 형편없어지는 거죠. 자, 정리 7조약은 제1조에서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이 지도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통감의 내정 관여를 공식화했다. 이제 점점 통감부가 총독부가 돼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행정상 처분도 통감의 승인이 필요로 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이 고등 관리를 임명하고 동의권 등 통감에게 부여하여 그다음에 한국 내정의 최고 감독권자를 부과를 했다. 이건 뭐 수렴청정도 이런 수렴청정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완전히 그 내정을 조선의 내정을 일본 정부가 일본 그 제국이 이제 거머쥐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상황이 돼가는 겁니다. 또한 고문 통치를 대신하여 일본인을 직접 관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고문이 와서 이제 무슨 뭐 이런저런 정책에 대해 자문을 한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고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조선 정부 안에 그러니까 대한제국 정부 안에 그 일본인들이 직접 관리로 임명이 된다는 얘기죠. 참 이게 뭐 이제 남의 나라죠, 남의 나라. 응? 내 나라 일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 아니면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 보면은 최근 그 이제 부정선거가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성관위에 들어와서 일본에 아니, 중국 그 애들이 들어와갖고 뭐 꼭씨 뭐 개씨 뭐 꽉씨 이런 사람 깍씨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한 거로 그돼 있잖아요. 좀 허들의 잡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우리나라 선거 사무를 보는데 왜 중국 놈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느냐 이거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를 좀 이제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게 을사조약이 있고 120년이 지난 을사년입니다, 올해가. 정말 참 올해 굉장히 중요한 그 해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 사이에 비밀리에 조인된 각서에서는 군대 해산과 여항, 양국인으로 구성된 재판소를 신설하는 등 국권을 순차적으로 해체시키는 데 합의를 했다. 재판소, 그러니까 사법권도 넘어간다. 경찰권과 함께 사법권, 행정권, 군사권의 장악을 도모한 것이 바로 또이 정리 7조약의 그 후속 조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러면서 이제 한일 병합 조약이 또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6번 보겠습니다. 조선정부 조직에 일본인이 임명되면서 통감부의 조직은 크게 축소되었으나 통감부 조직이 축소될 수뿐이 없죠. 왜?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조선 정부에 들어와서 일을 하니까. 통감부는 여전히 조선에서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고위 기구로 군림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등의 모든 분야에서 조선을 갖다 지배를 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을사조약에서 한일 그 병합 합방 조약이 이루어지는 5년 사이에 저렇게 국권이 다 넘어간 겁니다. 나라의 주권이 다 넘긴. 여기 이제 기후각서라고 있죠. 사법권을 넘겨주는 만국조선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1905년 11월 27일 날 바로 을사조약이 체결이 돼요. 제가 이 을사조약 동영상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쭉 얘기했던 정미 7조약이 또 이제 체결이 되죠. 이러면서 뭐 법 제정, 입법권이죠. 그다음에 관리를 임명하는 인사권, 그다음에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권을 다 넘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후각서가 이제 또 체결이 됩니다. 이제 이 기후각서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사법권과 교도행정이 일본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다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10년 8월 29일 날 경술북치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죠. 참 부끄러운 일이 이제 이날 이제 벌어집니다. 1910년 8월 29일이네요. 참 이제 나라가 망한 거예요. 만국조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술국치의 날 한일합방 한일병합 식민지 1910년 8월 29일 제가 영상을 이게 두 번 만들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두 영상 다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선통감부의 조직을 한번 볼까요? 자, 내무부국 1907년 명치 40년입니다. 그 시점에 이제 내무부국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 내무부국 산하에 어떤 조직이 있었느냐? 총무부가 있었네요. 그다음에 농상공무부가 있고 농업, 상업, 공업 다 관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무부가 있어요. 이건 뭐 경무하면 이건 경찰 업무죠. 그다음에 외무부가 있었어요. 외교권을 넘겨주니까 당연히 외무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법제심사회. 이때는 뭐 사법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니까 법제심사회라는 게 있어갖고 뭐 이런저런 짓을 했겠죠. 총무부에는 비서과 인사과 문서과 회계과 지방과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농상공부는 어, 상공과 농림과 수산과 광무과가 있었네요.
경무부에는 경무과와 보안과와 위생과가 있었고, 외무부에는 한국과와 외국과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나라의 외교권 뭐 이런 거 다 넘겨줬는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저 일제시대 때 그럼 국적이, 한국 사람들 국적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아주 그 참 쓸데없는 그런 질의를 하는 그 국회의원들을 많이 봤죠. 아니, 이런 걸 보면은, 저때 당시 일제시대 때 국적은 당연히 일본이 되지 않겠어요? 다 넘겨줬잖아요. 물론, 질의의 그 본뜻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진짜? 솔직한 얘기가 우리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울분, 이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질문을 거기서 꼭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참, 진짜 짜증나는 그런 그 짓거리들을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메이지 40년쯤에 이제 소속 관청을 또 이렇게 설치를 하네요. 통신관서, 철도관리국, 법무원, 재정감사청, 그다음에 관측소. 통신관서 이건 최신 관련된 일이죠. 철도 이건 교통에 관련된. 그다음에 법무원 이거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법무 행정을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재정감사청 이것은 뭐 이제 기획재정부 같은 겁니다. 요즘에. 그다음에 관측소. 이 관측소라고 하는 것은 뭐 기상관측소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쫙 펼쳐놨는데 비가 쏟아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당연히 기상관측을 해서 예보를 해주겠죠. 그다음에 지방기관으로서는 1905년明治 38년에 이제 만들어진 게 있는데 경성 리사청, 리사청이 이렇게 이사청이죠. 그다음에 인천 이사청, 부산 이사청, 원산 이사청, 진남포 이사청, 목포 이사청, 마산 이사청. 경성하면 이제 지금 서울, 경기, 그다음에 인천, 뭐 당연히 인천항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도 인천이 컸겠죠. 그다음에 부산 당연히 있는 거. 그다음에 원산, 뭐 동쪽 위니까. 그다음에 진남표, 이거는 그 이제 평양 쪽이잖아요. 그다음에 목포, 서쪽 왼쪽 끝에 남쪽 끝에. 그다음에 마산, 마산도 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입지죠. 여기에 이제 지방관청이 이렇게 설치가 된 거예요. 글쎄요, 저때 당시 조선 정부는 저런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뭐 있었겠죠.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근대적인 개념의 통치기구가 이렇게 설치된 거는 통감부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하면 너희는 토척애구냐 이렇게 또 물어볼 것 같은데 정말 참 입에 올리기도 거지 같은 게 바로 이게 조선 말기예요. 자, 한국 통감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부임을 하죠. 처음에 임시 통감 대리로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그 뭐 설치를 하면서 이제 누군가 이제 그 대표로 나와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을사조약이 체결이 돼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이제 통감 업무를 시작하면서 초대 통감으로 오는 게 바로 이제 이토 히로부미죠.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이제 이렇게 복역을 하던 중에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 또 2월 14일이죠. 그래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다 해갖고 초콜릿 나눠 먹고라는 사람들한테 또 나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안중근 인사를 좀 생각하면서 먹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다음에 2대 통감으로 소네 아라스케가 오고 그 복무 기간은 이렇습니다. 3대가 데라우치 마사다케. 데라우치. 제가 3대 통감이 데라우치라는 게 아주 어려서부터 기억이 되는 게 글쎄요. 뭐 아까 말씀드렸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 그 조선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그 굉장히 그 이제 역사 대하 소설을 갖다가 이제 읽으시는 걸 봤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일제 이 통감부 시절부터 이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이렇게 쭉 그 일을 갖다가 소설 형식으로 쓴 그 이제 역사 소설 대하 소설이라고 그때 봤는데 대하 큰 강물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그 소설이라는 뜻이죠. 네. 그때 이제 저 데라우찌라는 이름을 이제 봤는데 저 데라우찌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내릴 수 있습니다. 네. 통감 3대 통감이죠 데라우찌가. 그다음에 이제 부통감이 이제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였는데 2대 통감을 지낸 그 소네 아라스케가 이제 초대 부통감이죠. 그다음에 2대 부통감이 야마가타 이사부로. 그다음에 3대 통감은 여전히 야마가타 이사부로. 이렇게 되면서 조선 통감부가 8월 19일, 1910년 8월 29일까지죠. 29일 날 정술국치 한일 병합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조선 총독부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 사이에 이 통감부가 무슨 일을 했나 여기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1905년 5월 28일 조금 전이긴 하지만 경부선 철도 개통식이 있었고 1905년 11월 17일 날 제1차 한일 협약이 체결이 되는데 바로 저 제1차 한일 협약이 을사조약이에요. 이게 이 한일 협약을 3차까지 하는데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데 1차가 을사조약이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1906년 2월 1일 날 통감부가 설치가 돼요. 오늘입니다, 바로. 임시 통감 대리 육군대장 하세가와 요세미치가 참석을 했고 통감부 개청식을 진행하면서 초대 통감으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부임을 합니다. 1907년 2월 28일 날 통감부 청사를 남산 외성대의 신축 청사로 그 이전을 했다. 이 남산에 이제 외성대가 이제 있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이제 와서 많이 거주하고 거기서 이제 업무를 이제 보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외성대 신축 청사보다 이제 통감부를 이제 이전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907년에 6월 25일 날 헤이그 특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걸 빌미로 해갖고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키는 거죠. 1907년 7월 20일 날 있습니다. 다음 해까지 걸쳐서 항일의용군 1만 4천 명이 일본군과 1774 개소에서 전투를 그 이제 벌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이게 참 굉장히 그 이제 참 짜증나는 말이에요. 응? 물론 이제 이때는 뭐 조선 군대 다 해체되는 그런 그 해산된 이후지만은 정말 이게 정부군이 있어갖고서 나라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니고 뭐 군대당 군대도 없었지만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의용군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라를 다시 찾겠다라고 전쟁을 벌여 뭐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뭐 징병제니까 전부 군대 갔다 와서 총 쏠지도 알지만은 참 이게 짜증나는 일이에요. 정말. 1907년 8월 1일에 이제 조선 군대가 해산이 되네요. 조선 군대 해산. 저거에 대해서도 제가 그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조선 군대 해산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을 겁니다. 그다음 1908년 12월 18일 날 동양척식회사가 이제 설립이 되죠. 이게 조선의 뭐 모든 재반 그이 물자를 수탈하기 위해서 이제 음, 그 동양척식회사를 갖다 이제 설립을 했다. 이렇게 있죠. 1909년 7월 6일 날 일본하고 한국하고 조선하고 병합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술국치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 1909년 10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저격을 하죠. 자, 그래서 10월 26일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예.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날이 1979년 10월 26일이죠. 그리고 1909년, 70년 전에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저격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6의 두충성 박정희 대통령과 이토 히로부미의 삶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70년의 그 차이가 나네요.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 하면은 조선 침략의 뭐 선두 주자였기 때문에 뭐 참 당연히 믿고 미워하고 있고 그렇지만 일본 입장에서 봐서는 정말 또 의미가 다르죠.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일본의 그 근대화를 위해서 엄청 애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정말 그 온몸을 던진 분이 또 박정희 대통령. 두 사람의 생애를 갖다가 아니, 한 분과 한 사람의 생애를 둘이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 갖고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영상도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짜증나요. 화가 나요. 조선 말기를 들이다 보면 정말 화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음력이긴 하지만 머슴의 날이라고 그랬죠. 예. 즉 음력 2월 초하루는 이제 머슴의 날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을사년 금년 을사년을 잘 보내지 않으면 잘못하다 우리가 또 옛날 같은 그런 머슴살이 나는 나라로 어,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아주 그야말로 짜증나는 그런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즘 그 벌어지고 있는 이 탄핵 정국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탄핵 정국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좀 해안이, 통찰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겨울이 끝나기 전 음력 2월 초하룻날에 머슴들의 수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음식을 베풀고 즐기던 세시풍속이 바로 머슴의 날이다.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는 농사철 직전에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입춘이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입춘이 되면 이제 농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농사 준비를 하려니까 많이 먹여야 되겠죠. 예, 그래서 머슴의 날을 이렇게 정해갖고서 머슴들한테 먹을 것도 많이 먹여주고 그다음에 농사 준비를 시키는 그런 행사가 바로 머슴의 날 행사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경도 잡지에 따르면 어, 정월 보름날 마당에 세워두었던 볕 가릴 때에 벼 이삭을 내어 떡을 만든다. 일단 떡을 만들어야지 먹일 거 아니에요. 크기는 대개 손바닥만하게 만들며 작게는 달걀만하게 만드는데 모두 반쪽에 둥근 옥 모양으로 만든다. 콩을 불려서 소를 만들어 놓고 실온에서 솔잎을 겹겹이 깔고 넣어서 찐다. 뭐 송편이네요. 송편 그야말로. 푹 익힌 다음 꺼내서 물로 닦고 참기름을 바르는데 이걸 송편이라고 했음. 송편을 모슴들에게 나이대로 먹이고 위로했다. 20살짜리는 20개, 40살짜리는 40개를 먹.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이대로 먹인다는 게.
그래도 그만큼 많이 먹으라는 뜻이겠죠. 자, 주인은 술과 음식을 베풀고 머슴들은 농악을 울리며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즐긴다. 그 해에 성년이 된 젊은이는 이날 머슴들에게 술 한 턱도 낸다. 성년이 됐어요. 어른이 됐으니까 내가 술 한 잔 살게. 뭐 이런 얘기겠죠. 이 과정을 거쳐야만 어른 취급을 받아 동등한 노동력을 인정받게 된다. 그래야지 품삯이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동국세의 시기에는 종들에게 나이수대로 나누어 먹이며 속칭 노비일이라고 했다. 머슴의 날. 이게 노비라고 그랬죠. 한자로는. 농사일이 이때부터 시작되므로 이는 일꾼에게 먹이는 것이다. 떡집에서는 팥, 검정콩, 푸른 콩 등으로 소를 만드는데 마련하는데 혹은 벌꿀을 섞어놓고 찐 대추나 삶은 미나리를 넣어서 떡을 만들기도 한다. 이날부터 이것을 시절 음식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 시절이 되면 저 시절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음력 2월 초하루를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그 말로 호칭을 한다라고 하네요. 참 명칭이 많습니다. 2월 초하루, 당연하죠. 2월 초하루, 첫날이니까. 그 다음에 구록달개, 나이떡날, 구록달기, 노래기날, 노빌, 한자로 노빌, 농군의 날, 사길, 그 다음에 선머슴날, 여종날, 중화절, 콩볶아 먹는 날, 하리 아들의 날, 하리 아들의 날, 그거는. 그 다음에 하구달인 날, 바람님 오는 날과 가는 날, 풍신날, 바람이 불면 안 되는 날, 영롱 할머니 날, 영등 할머니 제단 날. 영등포라는 게 저기서 유래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2월 밥해 먹는 날. 참 별 희한한 명칭이 다 있네요. 2월 할매 먹는 날, 영등날, 아들의 날, 권농인 일꾼 날, 하구달 날, 활에 들인 날, 활이 들인 날, 좀 먹는 날. 참 신났습니다. 예. 한턱 내는 날 실컷 먹고 춤도 추고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조선 통감부 설치일, 그다음에 음력이지만은 이제 노비의 날, 머슴의 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통감부에 대해서 알아봤지만은 지금 참 씁쓸하네요. 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다본 2월 1일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